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우리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 정도 되겠네요. 품질 경영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선 저번 시간에 162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162번에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감사의 유형 분류 중에서 감사 대상에 따라 분류할 때 잘못된 건 이렇게 해서 1번에 제품 감사, 2번에 사내 감사, 3번에 공정 감사, 4번에 품질 시스템 감사 이렇게 되죠. 그죠? 뭐 검사 이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 감사가 맞습니다. 감사. 답은 2번이 맞고요. 자, 다음 194번이 있었죠. 194번. 194번은 자, 4번이 답인데 왜 틀렸냐면 비고는 본문, 그림표 등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예시를 하는 것이죠. 예시. 그래서 뭐 따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98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질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품질 개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작용 또는 과정. 의욕 박스 치시고 모티베이션이죠.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동기부여죠. 동기부여. 자, 199번입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에는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화 및 품질 경영에 대한 교육을 자,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영간부 교육입니다. 경영간부. 자, 경영간부는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상에 산업표준화 및 품질 경영에 대한 부분을 자,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4번. 자, 다음에 200번 세 가지 법률 이론 제조물 책임에서 자, 엄격 책임, 과실 책임, 보정 책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 내용을 또 세부적으로 분해해서도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설명서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200일 표준화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번의 공차는 부품의 어떤 부분에 대한 실제로 측정한 치수. 공차는 상한, 그러니까 SU 빼기 SL이죠. SU 빼기 SL. 규격이 상한 빼기 규격 한 이렇게 되는데 뭐 다른 말 하고 있으니까 틀린 거고. 자, 다음 2번 산업표준화 유형 중에서 기능에 따른 불표준화 분류의 내용으로 옳지 못한 것은 자,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다. 그죠? 제품, 방법, 전달 이렇게 있죠. 기본 규격 자체가 없습니다. 3번 치우침을 고려한 CPK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4번 자연공차와 같은 개념.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같은 개념이 아니라 자연공차는 CP고 그죠? 이 CPK는 치우침 K를 고려하기 때문에 1-K 이렇게 곱해지죠. 204번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개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의 연구실험실에서의 시험 연구 개척. 이것은 왜 정기적으로 해야 되죠? 연구실, 실험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어떤 프로젝트가 있거나 어떤 실험 대상이 있거나 이럴 때만 합니다. 5번 다음 중 품질 보정 부문의 임무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자, 4번입니다. 각 부서의 품질 보정 활동이 종합 조정 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품질 보정 부문. 6번 자, 비교적 전문화된 조직인데 자, 공장 조직의 기본 형태의 공식 조직에서 소규모 조직에 사용되는 원탁형 조직으로서 수평적 의사 통제를 갖는 의사소통 체계를 갖는 비교적 전문한 위원회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위원회식 조직. 거기에 비해서 기능식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직계식 조직이 있죠. 기능식 조직하고 직계식 조직이 약간 다른데 직계식 조직은 군대식 조직 있잖아요. 수직적 조직. 위에서 명령하다라고 또 명령하다라면 자, 실행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직계식 조직이고요. 군대식 조직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기능식 조직은 수평적으로 여러 어떤 뭐 거기에 따르는 전문 업무 쪽에서 이제 수평적인 그런 어떤 업무가 기능식 조직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 사실은 2번 기능식 조직 같은 경우는 스텝 조직이라고 하죠. 스텝 조직. 그런 경우는 책임을 좀 서로 회피하게 됩니다. 자, 207번
제품 또는 서비스가 소정의 품질 요구를 갖고 있다는 타당한 신뢰감을 주기 위해 필요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우리는 품질 보증이라고 합니다. 208번 SI 기본 단위가 옳게 된 것은 자, 연력학원으로는 켈빈을 쓰죠. 켈빈. 시간은 분을 쓰는 2번의 시간은 분을 쓰는 게 아니라 세컨드, 초를 쓰죠. 질량은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을 쓰겠죠. 그죠? 광도는 럭스가 아니라 칸델라를 쓰죠. 칸델라. MKS는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MKS. 그죠? 209. 고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건축회사는 자신의 고객으로 새로운 건물에 입주할 입주 대상자와 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자들만 외부 고객으로 정의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공급자, 뭐 사용자, 방문자, 관공서 이런 사람들 다 외부 고객으로 봐야 됩니다. 210번 자 품질 설계에 있어서 소비자 요구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두 가지 제한 조건으로 만든 것은 기술 수준과 코스트 3번이고요. 211번 자 서비스 품질을 정의할 수 있다고 해도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서비스 품질의 개념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가 아니고 반대가 되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뭐 말장난한 거죠. 문제 내는 사람이. 212번 식스 시그마 본질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에 검사를 강화하여가 아니고 설계를 강화하여 이렇게 됩니다. 213번 다음 중 국가 규격의 규격이 잘못된 것은 NF는 참 어디에다 하면 이거 불란서죠. 불란서. 프랑스죠. 프랑스 그죠? 2번에 BS 브리티시 이렇게 되니까 영국이고 4번에 아메리카 이렇게 되니까 안시는 미국이죠. IEC는 국제 전기 위원회 이렇게 해서 지금은 ISO 밑에 전기부로 이제 편입되어 들어가 버렸죠. 214번 품질 경영 정보로서의 품질 비용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번의 품질 개선 활동을 주관적으로 측정. 이건 그것만 하면 되겠죠. 215번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에서 밋의 사용법에 대한 보기다. 다음 중 올바른 것은 지금 잘 된 것이 1번이죠. 모양, 쉼표하고 치수 및 무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양 및 치수 및 무게가 아니라 자 이렇게 서로 병합의 의미로 나열되는 어구가 2개 이상일 때 그 접속에 사용하고 3개 이상, 지금 3개잖아요. 그죠? 모양, 치수, 무게 이렇게 되니까 이럴 때는 앞쪽에 쉼표를 하고 끝에다가 밑을 넣는다. 이렇게 됩니다. 216번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면책받는 사유로 틀린 것은 1번 판매를 위해 생산하였으나 일부만 유통되었음을 입증한다. 일부 유통했다고 면책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그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법령 정했는데 그죠? 3번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다. 4번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면책이 됩니다. 책임을 면한다 이 말이죠. 면책은. 217번 자 KSA 본문 그림표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며 그 안에 직접 기재하면 복잡해지니까 따로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비고라고 한다. 비고? 예시하는 것이다 이 말이 되죠. 그죠? 보기가 본문 비고 주 그림표 등에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 예시하는 것이고 따로 기재하는 것을 우리 비고라고 하죠. 비고라고 합니다. 저도 한 번씩 여기 좀 헷갈려요. 비고. 그죠? 194번 오늘 했었잖아요. 194 보기는 본문 그림표 등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예시하는 것이 보기고 비고는 지금 그 안에 직접 기재하면 복잡해지니까 사항을 따로 기재하는 것을 비고라고 한다. 그죠?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218번 조직을 계획하는 데 이용되는 3가지 도구 중에서 해당 직종의 책임, 권한, 수행 업무 및 타 직무와의 관계를 표시한 것. 직무기술서. 219번 감사의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내부 감사는 조직을 내부 감사한다. 제1자 감사가 틀렸는데 제1자 감사는 자체 감사를 이야기를 하고요. 내부 감사를 뜻하죠. 내부 감사. 220번 품질 정보 관리를 위해 활용되는 품질 관리 수법은
관리를 위해서 관리도입니다. 1번. 221번. 자, 1.5를 고려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1.5 고려 안 할 수도 있죠. 자, 치우침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시그마는 0.002 ppm, 즉 2ppb 또는 cp는 2죠. 치우침을 고려하는 경우 시그마에서 품질수는 3.4 ppm 또는 cpk는 1.5다. 1.5. 그래서 3번입니다. 요거 여러 번 또 시험 나왔죠, 그죠? 앞에 비슷한 거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22 규격이 준수되고 있는가 여부를 조사하는 감사활동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부정, 결점, 태만을 발견하는 대만 주력을 둔다. 이런 것도 답이죠. 23번 품질 분인조 활동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에 보시면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앞에 나왔죠. 똑같은 거. 24번 CP1이라면 규격공차 T는 자, 6시그마 분의 T가 1이니까 그러므로 T는 6시그마가 되죠. 25번 시정조치 8.5.2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8.5.2가 ISO 규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밑에 해설도 있고 우리 본문에도 있고요. 답은 2번. 26번 품질 원가 수량 납기와 같이 경영 기본 요소별로 전사적 목표를 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각 부문의 업무 분담이 적정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부문 횡단적으로 제휴 협력해서 행하는 활동을 기능별 관리라고 합니다. 27번 표준화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표준화의 원리. 자, 표준화는 단순화한다. 규격은 실시되지 않으면 거의 가치가 없다. 실시되어야 되고 규격 제정은 총체적인 합의에 의한 해야 된다. 국가 규격의 법적 강제의 필요성 고려. 국가 규격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죠, 그죠? 법에서 정한 건데 갈로 안에 맞는 것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 표준을 제정 보급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 생산 효율,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 공정화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9번 품질 코스트에서 시험 검사 기계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및 교정 비용, 은 정비한다, 교정한다, 평가 코스트입니다. 평가 코스트. 230번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당위성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당위성. 1번, 3번, 4번을 읽어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1번 고객 및 협력업체와의 신속 정확한 인터페이스. 3번 품질 업무 표준화에 따른 신속한 업무 추진. 4번 품질 경영 성과의 실시간 측정을 위해서 구축해야 된다. 31. 품질관리 교육 훈련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하위직부터 해야 된다. 하위직부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 2번에 QC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며 QC 7가지 도구를 또 알도록 하며 TQM 사무국에서 QC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추진한다. 32번 일반적으로 제조물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대상은 책임의 주체가 있고 주체가 아닌 사람이 있죠. 그죠? 책임의 주체, 이 시험 여러 번 나왔죠. 완성품의 제조 강업자, 부품의 제조, 원재료 공급업자 다 되죠. 원재료, 부품, 완성품 다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수입업자도 돼요. 수입해서 내가 팔겠다, 유통한다 이런 사람도 되죠. 표시 제조 강업자, 오인 표시 제조업자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L이죠. PL. 자, 그 다음에 판매업자 등 유통 판매에 관여한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 233번 모티베이션 운동은 그 추진 내용 면에서 볼 때 동기부여형과 부적합 예방형으로 나눌 수 있다. 부적합 예방형 모티베이션 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3번에 우수한 작업자의 기술을 습득하고 기술 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 이것은 모티베이션이라기보다는 뭐 기술적인 측면이라서 그런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한국산업표준의 부문 중에서 항공우주 원더우먼 W죠. P는 피본다 해서 의료고요. R은 수송기계고요. V는 조선이죠. 조선이 아니라 조선입니다. 235번 아래 조건 하에서 계측 시스템의 3포는 얼마인가? 분산의 가법성 묻는 문제 아닌가요? 그죠? 0.8의 제곱 더하기 0.3의 제곱 더하기 0.4의 제곱. 무시니까 뭐 0의 제곱이겠죠. 0의 제곱. 자, 그럼 236번 사내 규격을 유형별로 관리 표준과 기술 표준으로 구분할 경우에 관리 표준에 해당하는 것은 관리 표준에. 자, 관리 표준이 있고 기술 표준이 있는데 밑에 보면 해설해 보면 관리 표준은 규정이고요. 기술 표준은 규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규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관리 표준에 해당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맞아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기술 표준이죠. 37번 품질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예방의 원칙, 당초에 올바르게 만들어야 된다. 2번 과학적 접근의 원칙, PDCA 관리 과정을 거쳐서 행한다. 3번 전원 참가의 원칙, 회의에 전원이 꼭 참석해서 함께 토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TQM이나 전원 참가의 원칙, TQM 이런 것들 품질 관리 조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최대 죬세, 최소 죬세, 틈새 비슷한 말이죠. 억지 끼워 맞추면 최대 죬세와 최소 죬세는 뭐냐? 최대 틈새는 자, 축의 최대 허용 치수 마이너스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고요. 최소 틈새는 축의 최소 허용 치수, 그 다음에 구멍이 최대죠. 구멍이 최대로 크고 축은 최소가 되면은 되겠죠. 자, 최대 틈새는 어떻습니까? 구멍은 크고 축은 작은 경우죠. 그럼 바로 보면 50.025가 있고 축의 최대 허용 치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죬세다. 그죠? 틈새가 아니라 죬세죠. 그럼 의미가 반대로 되겠죠. 최대 죬세는 축이 최대가 되고 최대 죬세니까 꽉 죄었다 이 말이니까 틈새와는 좀 다르다. 그죠? 말을 바꾸어낸 것 같아요. 최대 죬세는 축이 최대가 되고 구멍이 최소가 되겠죠. 그럼 0.50.050이 되고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가 되니까 50.000 해서 0.05. 근데 최소 죬세는 축이 최소가 되고 구멍이 최대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50.034와 50.025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죬세는 뭐예요? 죬세. 틈새와는 반대 개념이죠. 쪼인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틈새와는 반대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틈새와는 반대. 39번 사내 표준화의 요건이 아닌 것은
자, 4번에 장기적인 관점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한,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되겠죠. 240번. 자, 공차. 이거는 뭐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분산의 가법성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산의 가법성. 분산의 가법성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40번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선 조금 제가 설명이 좀 그간 것이 232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책임인 주체가 될 수 없는 대상에서 완성품, 부품, 원재료, 수입업자, 표시, 제조, 가공업자 있고 B업번에 5인 표시 제조업자가 있죠. 이건 뭐냐면 남들이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해서 이제 제조한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남들이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한 사람 이 말이죠. 이런 사람도 제조물을 책임에 제조물 책임이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233번은 3번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품질 경영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 나머지는 없죠. 제가 특별한 것이 그죠? 네, 나머지는 없습니다. 238번에 뭐 최대 죬세, 최소 죬세 이런 것들은 틈새하고는 좀 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라고 그랬고요. 자, 어떻습니까? 품질 경영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그나마 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면역이 생겼다고 할까요? 자,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자, 1과목이 뭐였죠? 우리 1과목이 이제 SQC였죠. 통계적 품질 관리. 처음 이제 한 1강, 2강, 3강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아, 이거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5강, 6강, 7강 넘어가면서는 좀 요 정도면 알겠네. 또 뭐 계산기도 이렇게 사용하니까 되겠네. 이런 것들 좀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40강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실용계획법도 가니까 또 새로운 내용이었죠. 아노바 테이블 해서 또 쭉 갔죠. 자, 이까지는 뭐 수리적인 또 내용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어려웠지만 또 어느 정도 가면 또 익숙해졌고. 3과목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생산 시스템. 이거는 완전히 또 말로 하다 보니까 또 완전히 또 새로운 것이었죠. 근데 4과목 품질 경영 오니까 이것마저 또 말로 하는 거죠. 더 말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3과목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약간은 또 이해가, 뭐 공부하는 방법이 이해가 된다고 할까요? 어차피 암기나 여러분 읽으셔가지고, 암기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읽으셔서 문제의 답을 골라내는 그런 이제 수준이죠. 수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 이 친구가 어릴 때 우리 적성검사 하잖아요. 적성검사. 적성검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광부로 나왔어요. 광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광부 체질이 맞네. 왜냐?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렇게 공부할 수 있잖아. 어두운 데서. 그 말을 하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사법고시가 지금 뭐 존폐가 뭐 되었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을 하느니. 어쨌든 저쨌든 간에 우리가 사법고시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IQ로 3년 정도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시험이라고는 해요. 근데 대부분 떨어지죠. 근데 12시간, 순수 시간으로 12시간 공부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 품질 경영 같은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전문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고 요령을 알면 훨씬 이제 시험에 합격하기 쉽다는 것이죠.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 그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면 공무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 사실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어쨌든 공무원 시험보다는 우리 이 시험이 좀 더 쉽다. 요령을 터득하고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키워드 체크하면 훨씬 쉬운 거죠. 그죠? 출발 자체가 다른 거죠. 공무원은 자, 절대평가, 상대평가. 우리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60점 이상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얼추 자, 이론에 대해서는 다 배웠죠. 그죠?
문제, 물론 또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론에 대한 거는 처음 이제 한번 다 보았습니다. 그죠? 그 시험 치기 한 2주 전, 3주 전부터는 기출 문제 답만 외우시고 가시면 됩니다. 1차는 그렇습니다. 2차는 그때 대해서 또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신뢰성 공학만, 신뢰성 관리 쪽만 보면은 또 되겠죠. 그죠? 어쨌든 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말로 하는 것들이죠. 말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끝났고요. 이제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저와 함께 신뢰성 쪽으로 또 넘어가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시 1강부터 넘어와서 다시 한 번 또 보시고, 세 번째 볼 때는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야, 이거는 확실하게 내 생각이 맞지 싶은데, 우리 그 선생님께서 뭔가 약간 좀 잘못 말을 하거나, 판서 제가 하다 보면 판서 잘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잘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넘어가다 보면, 아, 저 사람이 그런 실수를 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한 세 번째 들을 때는 질문을 또 해주시면, 아, 제가 뭐 그렇게 답변을 하겠죠. 아, 제가 말을 하다 보니 실수를 했습니다. 판서를 하다 보니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제 또 저와 접촉하는 그런 이제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질문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